11월의 첫 번째 월요일,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손주 민준이와 함께 소아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감기 때문에 온 것이었는데 아이의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했어요. 왼쪽 발목을 살짝 절뚝이는 것 같았거든요. 대기실에 앉아서 접수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몸을 움츠렸어요. 진료실에서 누군가 문을 닫는 소리가 났을 때였죠. 아이는 할머니 옷소매를 꽉 붙들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민준이가 진료실 문을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문 닫는 소리를 유난히 무서워하던 민준이였지만 오늘따라 더 심해 보였거든요. 아니야, 민준아. 의사 선생님이 너 보시려고 문 열어두실 거야. 할머니의 말에 민준이는 안도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아이 주변에 맴도는 것 같았죠. 접수를 마치고 앉아 있는데 민준이가 소매를 계속 당기며 손을 숨기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려 하니 아이가 살짝 움찔하더라고요. 그 순간 소매 틈으로 오른손 등에 동그스름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손이 어쩐 일이니? 아, 그거요? 뜨거운 물에 데웠어요. 민준이는 대답했지만 시선을 피하며 소매를 재빨리 내렸어요. 할머니는 더 자세히 보려 했지만 아이가 손을 무릎 아래로 숨기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멍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화상은 같아 보였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 다친 건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준이는 마치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어린이.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을 때 민준이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할머니 손을 꽉 잡고 진료실로 들어가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평소 활발하던 아이치고는 너무 얌전한 모습이었죠.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 선생님이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안녕, 민준아. 어디가 아픈 거야? 목이 아파요. 민준이의 대답은 간단하고 정확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떠들며 장난을 쳤을 텐데 오늘은 마치 로봇처럼 지시에만 따르더라고요. 진찰이 시작되었어요. 청진기를 가슴에 댈 때도 목을 만져볼 때도 민준이는 한마디 불평 없이 순순히 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팔을 살펴보려 하자 민준이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고는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죠. 그때 화상은이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동그란 모양으로 선명하게 찍힌 자국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화상은은 언제 생긴 건가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도 알아볼 정도로 명확한 상처였던 거죠.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집에서 뜨거운 물에 데웠어요. 민준이가 재빨리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다쳤을 때는 항상 자기에게 달려와서 호들갑을 떨곤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화상은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뭔가 메모를 했어요. 원형으로 깔끔하게 찍힌 화상이네요. 보통 뜨거운 물보다는 뜨거운 컵이나 다리미 같은 물건에 직접 닿았을 때 생기는 형태예요. 할머니는 더욱 당황했어요. 뜨거운 물에 데였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선명하고 동그란 자국이 날 수 있을까요? 민준아, 정확히 뭘로 데인 거니? 컵이요. 뜨거운 컵. 아이의 대답은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시킨 말을 외우는 것 같았죠. 의사 선생님도 뭔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기 진찰은 금세 끝났어요. 목이 조금 부었지만 심하지 않다는 진단이었죠.
하지만 화상은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처방전을 받기 위해 밖으로 나왔을 때 민준이는 다시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의존적인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아픈 데 없지? 네, 할머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녁에 문 닫으면 무서워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했어요. 무슨 소리야, 민준아? 하지만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머니 품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 뿐이었죠. 처방전을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 선희 씨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따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순자 할머니는 민준이를 의자에 앉혀두고 간호사를 따라 복도 한쪽으로 갔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진찰하는 동안 아이를 지켜봤는데 몇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있어서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것 같았죠. 화상은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아이가 계속 주변을 살피고 문소리에 과민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선희 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5년째 소아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끔 이런 아이들을 봐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간호사의 말이 자신이 막연히 느끼던 불안감과 일치했거든요. 혹시 집에서 아이가 다치거나 무서워하는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희 간호사는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어요. 제 연락처예요.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쪽지를 받아들고는 민준이가 앉아 있는 곳을 바라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두 다리를 모으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처방전을 받고 약국으로 향하는 길에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손은 차가웠고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 해도 돼. 네, 할머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뭔가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을 받는 동안에도 민준이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약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아이는 그저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었죠. 이 약은 하루 3번 식후에 드시면 돼요. 약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순자 할머니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화상은 이상한 행동, 문 닫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병원에서 나오면서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오늘 저녁에 아들 태호와 새엄마 윤정을 만나서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손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했거든요. 민준아, 오늘은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갈래? 정말요? 민준이의 얼굴이 처음으로 환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할머니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할머니는 간호사가 준 쪽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기른 직감이 자꾸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민준이는 할머니 팔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준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집에 가자고 보챘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할머니 집에 있고 싶어 했죠. 그 모습이 할머니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아,
저녁 뭐 먹고 싶니?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 좋아요. 민준이의 대답은 예의 바르고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짜장면이니 피자니 하며 조르던 아이가 이렇게 순순할 리가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면서도 계속 아이를 살폈습니다.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실제로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죠.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집 전화가 울렸어요. 새엄마 윤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어디 있나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정중했지만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순자 할머니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다녀와서 여기 있어. 감기 때문에 데리고 갔거든.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윤정의 말에는 가벼운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준이가 괜찮은지 많이 아픈지 먼저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그런 질문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이가 많이 아픈가요? 한참 뒤에야 윤정 씨가 물었어요. 마치 물어봐야 한다는 걸 갑자기 생각해낸 것처럼 말이죠. 감기는 심하지 않은데 손에 화상은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윤정 씨의 목소리가 약간 경직된 채로 들려왔습니다. 아, 그거요. 며칠 전에 뜨거운 컵을 만지면서 살짝 데었어요. 많이 아팠을 텐데 왜 말 안 했어? 별로 심하지 않아서요. 그냥 연고 발라주고 말았어요. 윤정 씨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할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분명히 자기에게 말했을 텐데 말이죠. 그럼 오늘 저녁에는 여기서 재우고 내일 보내마.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집에 와야 해요. 윤정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단호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강한 톤이었죠. 아이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태호가 곧 들어올 거라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민준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요? 평소 같으면 오히려 좋아했을 텐데 말이죠. 거실로 나가보니 민준이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조금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전화 들었지? 네. 아이는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아이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머니 팔을 꼭 붙들고 있을 뿐이었죠. 그 모습이 할머니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동안에도 민준이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밥도 천천히 먹으면서 계속 시계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시간을 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왜 자꾸 시계를 봐? 그냥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이의 표정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이는 점점 더 긴장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아이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오라고 했잖아. 네. 민준이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살 아이가 왜 이렇게 집에 가는 걸 꺼려하는 걸까요?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 태호가 민준이를 데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표정이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회사 일로 바쁜 모양이었죠. 민준이 많이 아파요? 감기는 괜찮은데 손에 화상은 있더라고. 태호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집에서 실수로 데인 거예요.
많이 아팠을 텐데. 별로 심하지 않았어요. 태호의 대답은 윤정 씨와 똑같았어요. 마치 미리 맞춰놓은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는 그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가자. 태호가 부르자 민준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아빠를 보고 좋아했을 텐데 오늘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인사하고는 아빠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뒤돌아서면서 할머니를 한 번 더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아서 할머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호야, 잠깐. 할머니가 아들을 불렀어요. 화상 입은 거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태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냥. 윤정이가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민준이가 갑자기 와서 부딪혔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별로 심각하지 않아서요. 태호의 설명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같았죠.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바로 말해. 네, 어머니. 태호와 민준이가 떠나고 나서 순자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느낀 이상한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화상은 문 닫는 소리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기 싫어하는 모습, 그리고 태호와 윤정의 똑같은 대답.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할머니는 간호사 선희 씨가 준 쪽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혹시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도 위험했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민준이의 불안한 표정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마지막에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강해졌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이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아이가 정말로 괜찮은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물으면 아이가 더욱 위축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점심때쯤 되어서 할머니는 민준이 학교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거든요. 민준이가 요즘 어떤가요? 담임 선생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평소보다 조용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활발했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역시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였어요. 할머니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민준이가 다니는 태권도장에도 연락을 해봤어요. 요즘 민준이가 어떤가요? 아, 민준이요? 한동안 안 나왔어요. 어머님이 잠시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가 태권도를 그만뒀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때 할머니는 다시 한번 민준이네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거든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윤정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민준이 목소리 좀 들어볼게. 지금 숙제하고 있어서요. 잠깐만이라도. 다음에 하시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할머니는 잠들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정말 괜찮은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죠. 그때 갑자기 간호사 선희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무슨 일을 당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라고 했던 말이요. 할머니는 내일부터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민준이를 더 자주 만나고
아이의 변화를 꼼꼼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손주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민준이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어제 간호사 선희 씨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 10시쯤 되어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할머니는 받아봤습니다. 어머님, 저 어제 병원에서 뵌 간호사 선희예요. 선희 간호사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선희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할머니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선희 간호사를 만났어요. 선희 씨는 작은 봉투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어제 민준이가 진료받은 후에 이걸 주고 갔어요. 봉투 안에는 작고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펼쳐보니 아이의 서툰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저는 집에서 생긴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녁에 문 닫고 혼나는 게 무서워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가 직접 쓴 글이었거든요. 이걸 언제 줬다고 했어요? 진료실에서 나올 때 제 주머니에 슬쩍 넣고 갔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발견했거든요. 선희 간호사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5년째 소아과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아이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일 때거든요. 할머니는 쪽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저녁에 문 닫고 혼나는 게 무서워요라는 문장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아이가 다른 말도 했나요? 진료받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집에 늦게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8시 전에 꼭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왜 8시 전에 들어가야 하는지 물어봤더니 늦으면 훈육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선희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화상음 모양이 정말 이상해요. 컵에 데인 게 아니라 뜨거운 동전이나 라이터 같은 걸로 지진 것 같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확실한가요? 의사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카페를 나온 후 할머니는 민준이 학교로 향했어요. 아이를 직접 만나서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민준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나왔어요. 혼자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죠. 민준아. 할머니가 부르자 민준이는 깜짝 놀라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보고 싶어서 왔지. 같이 집에 갈까? 민준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혹시 집에서 무서운 일 있어? 민준이는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잠깐 동안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녁에 문 닫는 게 무섭다고 했잖아. 민준이가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그걸 아냐는 표정이었죠. 간호사 선생님한테서 들었어. 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말 안 하기로 했어요. 누구랑? 엄마랑요. 할머니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민준이가 윤정 씨와 비밀을 약속했다는 얘기였거든요. 하지만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돼.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말하면 더 무서워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확신했어요. 정말로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간식을 준비해 주면서도 할머니는 계속 아이를 관찰했어요. 민준이는 시계를 자주 봤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하더라고요. 민준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 안 돼요, 할머니. 8시 전에 집에 가야 해요. 왜? 그냥요. 약속이에요. 민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의 가방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키즈폰에서 알림음이 울린 거였죠. 뭐라고 왔니? 민준이가 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집에 오라고 해요. 할머니가 시계를 보니 겨우 6시 반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죠. 이렇게 일찍?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할머니, 저 가봐야 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준아, 정말 괜찮아? 민준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반드시 민준이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할머니는 윤정 씨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정중했지만 민준이를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민준이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아서요. 윤정 씨는 작게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숙제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할머니를 한 번 더 돌아봤는데 그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선희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희 씨, 저예요. 어머님, 민준이 어떻게 지내요? 할머니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민준이가 한 말들, 키즈폰 알림, 그리고 아이가 마지막에 한 부탁까지 말이죠. 역시 제가 걱정했던 게 맞는 것 같네요. 선희 간호사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민준이가 정말 도움을 요청한 거라면 우리가 지켜줘야 해요. 선희 간호사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주를 보호하는 건 할머니의 의무였으니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민준이가 준 쪽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도와주세요라는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준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손주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거든요. 그 다음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민준이네 집을 직접 찾아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문을 연 윤정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살짝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평상시라면 반가워하며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문 앞에 서서 막고 있더라고요. 민준이 좀 보려고. 지금 숙제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윤정 씨의 말투가 평소보다 경직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집안을 살짝 들여다보려 했지만
윤정 씨가 몸으로 가렸습니다. 잠깐만이라도 얼굴 보게 해줘. 정말 지금은 곤란해요. 민준이가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그때 집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았죠. 윤정 씨가 재빨리 뒤를 돌아봤는데 그 순간 할머니는 민준이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어요. 아이는 방 한쪽 구석에 작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부르자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또 다른 상처가 있었습니다. 왼쪽 볼에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어머님, 들어오시면 안 돼요. 윤정 씨가 서둘러 문을 닫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으로 막았어요. 민준이 얼굴에 뭐가 났어요? 아, 그거요?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윤정 씨의 대답은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말 같았죠. 어떻게 넘어졌는데요? 계단에서 굴러서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 눈에는 그 자국이 넘어져서 생긴 상처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 때린 것처럼 보였거든요. 민준아, 할머니한테 와봐. 할머니가 부르자 민준이가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윤정 씨가 재빨리 아이 앞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민준이가 아파서요. 그 순간 할머니는 윤정 씨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봤어요. 두려움이었죠. 마치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무슨 일 없어? 네, 당연히 없어요. 왜 그러세요? 윤정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평소의 정중한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정 씨의 폰이었는데 받으면서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전화를 받는 목소리는 밝고 상냥했어요.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할머니는 그 변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민준이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님도 자주 오셔서 예뻐해 주시고요. 전화 속 윤정 씨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상하고 다정한 며느리를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전화가 끝나자 윤정 씨의 얼굴이 다시 차갑게 돌아왔어요. 어머님, 정말 지금은 곤란해요. 혹시 민준이한테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윤정 씨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걱정되어서요. 걱정할 일 없어요. 제가 잘 돌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집안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그릇이 깨지는 소리였죠. 윤정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요리하고 있어서 위험해요. 다음에 오세요. 윤정 씨가 문을 닫으려 하는 순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민준이를 불렀어요. 민준아, 할머니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곧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어요. 민준이의 얼굴에 있던 상처, 윤정 씨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아이의 간절한 눈빛. 모든 것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선희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희 씨, 저 지금 민준이네 다녀왔는데요. 할머니는 오늘 본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민준이 얼굴에 새로운 상처, 윤정 씨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집안에서 들린 소리들까지 말이죠. 어머님, 상황이 심각해 보이네요. 선희 간호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민준이를 더 자주 만나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직접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시고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과 직접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태호야, 민준이 상태가 어때? 괜찮아요, 어머니. 왜요? 오늘 집에 갔는데 얼굴에 상처가 있더라고.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거요. 학교에서 넘어진 거라고 하던데요. 학교에서? 네. 윤정이가 그러더라고요. 태호의 대답은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마치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같았죠. 태호야, 정말 집에서 이상한 일 없어? 무슨 이상한 일요? 민준이가 요즘 많이 위축되어 보여. 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아들도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태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들도 뭔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민준이가 써준 쪽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저녁에 문 닫고 혼나는 게 무서워요라는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7살 아이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니요. 다음 날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민준이를 학교에서 데려와서 더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야 했거든요. 하지만 윤정 씨가 그걸 허락할까요? 오늘의 반응을 봐서는 앞으로 더 경계할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내일부터 민준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말로 신고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가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할머니가 지켜줘야 했거든요. 그 다음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민준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아이와 제대로 이야기해 봐야 했거든요. 어제 본 민준이의 상처와 윤정 씨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민준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나왔는데 혼자 터덜터덜 걸어오더라고요. 어제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부르자 민준이가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 계세요? 민준이 보고 싶어서 왔지. 같이 공원에 갈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계를 쳐다봤어요. 벌써부터 시간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죠. 몇 시에 집에 가야 해? 7시 반 전에요. 아직 4시도 안 되었는데 벌써 귀가 시간을 걱정하다니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7살 아이가 이런 압박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이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제 봤던 왼쪽 볼의 상처가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얼굴 어떻게 다쳤어? 민준이가 손으로 볼을 가리며 대답했어요. 넘어져서요. 어디서? 계단에서요. 아이의 대답은 어제 윤정 씨가 한 말과 똑같았어요. 마치 외워서 하는 말 같았죠. 할머니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어제 집에 갔었는데 못 봤네.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 그때 방에 있었어요. 왜 방에만 있었어? 엄마가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혹시 벌을 받고 있던 거야? 민준이가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그 반응만으로도 할머니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뭘로 벌 받았어? 말하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민준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민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키즈폰을 늦게 확인해서요. 그래서 엄마가 화났어요. 그래서 저녁에 민준이가 말을 멈췄어요. 할머니는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뭐 했는데? 문 닫고 혼났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민준이가 쪽지에 썼던 그 말이었거든요. 어떻게 혼났는데?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 못해요. 비밀이에요. 그때 민준이의 키즈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아이가 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왔어? 지금 어디에 있냐고 해요. 할머니가 시계를 보니 겨우 4시 반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연락이 온 거였죠. 뭐라고 답할 거야? 할머니랑 공원에 있다고 해야 해요. 민준이가 답장을 보내자 곧바로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아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모레 바로 집에 오라고 해요. 할머니는 민준이의 키즈폰을 잠깐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이가 망설이더니 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6시까지 집에 와.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할머니한테 말하지 마. 약속 잊으면 안 돼. 할머니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솟았어요. 7살 아이에게 이런 협박 같은 메시지를 보내다니요. 민준아, 이런 메시지 자주 와? 네. 매일이요. 늦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민준이가 또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한테 말해봐. 할머니가 도와줄게.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민준이의 눈에 희망이 살짝 비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꼭 도와줄게. 민준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늦으면 장난감 뺏겨요. 그것만?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저녁 안 주고 방에 혼자 있어야 해요.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걸로 민준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이제 할머니가 알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때 민준이의 키즈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전화였습니다. 윤정 씨에게서 온 전화였죠. 민준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엄마. 전화기 너머로 윤정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당장 집에 와. 할머니한테 뭔 말했어? 민준이가 할머니를 불안하게 쳐다봤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할머니가 어제 왜 왔는지 알아?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정 씨, 저예요. 어머님, 민준이 좀 보내주세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윤정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가 무서워하고 왜 그런지 알지? 어머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민준이가 직접 말했거든요. 그러자 윤정 씨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님이 아이한테 뭘 물어보신 거예요? 손주가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그건 어머님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내 손주인데?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어떻게 키우든 어머님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바라봤는데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돼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제 윤정 씨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윤정 씨와의 전화 통화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윤정 씨가 나타났어요. 얼굴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면을 벗은 듯한 차가운 모습이었죠. 어머님, 인사도 그냥 건성으로 했어요. 평소 같으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민준아, 들어가. 윤정 씨가 민준이를 부르는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아이는 할머니를 한번 돌아보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우리 좀 이야기해. 할 이야기 없어요. 윤정 씨가 문을 닫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막았어요. 민준이 일로 이야기해야지.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제 아이 일에 간섭하세요? 목소리에 적대감이 드러났어요. 할머니는 이런 윤정 씨를 처음 봤습니다. 내 손주니까 당연히 관심 가져야지. 손주라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집안에서 민준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가 왜 울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윤정 씨의 대답은 너무 무심했어요. 자신의 아이가 우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들어가서 봐야겠어요.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윤정 씨가 몸으로 막았어요. 안 돼요. 왜? 그냥 안 돼요. 두 사람이 실랑이하고 있을 때 집안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민준이가 아파요라고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가 다쳤나 봐. 빨리 나와 들어가게. 할머니가 다시 들어가려 하자 윤정 씨가 더욱 강하게 막았어요. 어머님, 정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할머니는 윤정 씨 얼굴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봤어요. 절망 같은 것이었죠. 마치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숨기고 있어요. 하지만 윤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그럼 왜 민준이가 그렇게 무서워해? 왜 집에 오기 싫어해? 그런 거 없어요. 키즈폰으로 협박하는 메시지는? 윤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건 뭐야? 7살 아이한테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윤정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갑자기 윤정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몰라요. 저 얼마나 힘든지. 뭐가 힘들다고 아이한테 그래. 재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친정에서는 버림받았고 태호는 매일 야근이고 윤정 씨의 말이 이어졌어요. 민준이는 저를 엄마라고 안 불러요. 맨날 친엄마 찾고. 할머니는 윤정 씨의 사정을 들으면서도 화가 났어요. 그런 게 아이를 학대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이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 저도 처음에는 잘해주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윤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시댁에서는 잘하라고만 하고 태호는 관심도 없고. 그래도 어머님도 그렇잖아요. 민준이만 챙기지 저는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 할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윤정 씨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 화풀이 할 수는 없어. 화풀이가 아니에요. 훈육이에요. 훈육이라고?
이걸 훈육이라고?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윤정 씨도 감정이 격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리고 위협하는 게 방법이야?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정 씨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한테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집안에서 민준이가 나타났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새로운 상처가 또 생겨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달려가서 아이를 안았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민준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는 민준이를 달래면서도 윤정 씨를 쳐다봤어요. 윤정 씨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할머니 눈에는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민준이한테 이러지 말라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윤정 씨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식이었죠. 할머니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신고할 거야. 신고요?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라고. 윤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그러시려는 건 아니죠? 민준이를 보호해야지.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가정이 망가져요. 이미 망가졌어. 할머니는 민준이를 안고 일어났어요. 오늘은 민준이 데려간다. 안 돼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지금 상태로는 안 돼. 두 사람이 대치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태호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고 있어요? 태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윤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저를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요.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호야, 너도 알고 있었지?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태호의 반응을 보니 정말 몰랐던 것 같았어요. 아니면 외면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민준이가 학대받고 있는 걸 말이야. 학대라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태호가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태호에게 보여줬어요. 이것 봐. 너 아들이 이렇게 상처투성이야. 태호가 민준이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의 상처들을 제대로 본 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어디 아픈 거야? 민준이는 아빠를 보고도 숨었어요. 할머니 뒤로 숨어버렸죠. 왜 아빠를 무서워해? 태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태호야, 이제 결정해야 해. 가족을 지킬 거야? 아니면 아들을 지킬 거야? 할머니의 말에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윤정 씨와 민준이를 번갈아 보고만 있을 뿐이었죠.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결정해. 할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112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태호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전화가 연결되었거든요. 신고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건으로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은 없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변은 조용해졌어요. 윤정 씨는 울고 있고 태호는 멍하니 서 있고 민준이는 할머니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곧 경찰이 올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신고를 하고 나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지난 2년을 돌이켜 봤어요. 처음부터 징조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준이 친엄마 미영이와 태호가 이혼한 건 2년 전이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혼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민준이 때문에라도 참고 살 줄 알았는데 말이죠. 미영이는 이혼 후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민준이를 데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태호가 완강히 반대했죠. 자신이 키우겠다고, 아이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때는 태호가 아빠로서 책임감을 보이는 것 같아서 할머니도 지지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이혼 후 몇 달 동안 태호는 정말 열심히 민준이를 돌봤어요.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놀이공원도 데리고 가고요. 할머니도 자주 가서 도와줬죠.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호는 지쳐갔어요. 회사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점점 야근이 잦아지고 출장도 늘어났죠. 민준이는 할머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요. 그때 윤정이가 나타났어요. 태호 회사 후배였는데 이혼남과 재혼한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처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민준이를 잘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윤정 씨는 처음에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민준이에게도 잘해주고 시어머니인 할머니에게도 정중했고요. 결혼 전에 몇 번 만났을 때는 민준이를 제 친아들처럼 키우겠다고 약속하기도 했거든요. 결혼 초기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윤정 씨는 민준이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싸주고 학교 행사에도 참석했죠. 태호도 안정되어 보였고 민준이도 새엄마를 잘 따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윤정 씨 친정에서 시작되었어요. 재혼한 딸이 남의 아이까지 키운다는 걸 못마땅해 했거든요. 특히 윤정 씨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죠. 왜 남의 애까지 키워야 하냐. 친엄마한테 보내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자주 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들은 적도 있었거든요. 윤정 씨는 그때마다 괜찮다고 했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어요. 태호 혼자 벌어서는 세 식구가 살기 빠듯했거든요. 윤정 씨도 일을 하려 했지만 민준이 때문에 쉽지 않았죠. 아이가 아프면 일찍 들어와야 하고 학교 행사가 있으면 빠져야 하고요. 할머니는 그때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윤정 씨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건 올해 들어서였어요. 태호의 야근이 더 잦아지고 윤정 씨는 점점 지쳐갔죠. 민준이도 6살에서 7살이 되면서 말도 늘고 요구사항도 많아졌고요. 그때부터 윤정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고 할머니가 와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육아 스트레스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민준이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활발하고 밝았는데 점점 조용해지고 위축되더라고요. 할머니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고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태호는 더욱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아마 집안 분위기가 불편해서 일부러 피한 것 같기도 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를 치러 나가곤 했죠. 할머니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야 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윤정 씨한테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는 했지만 정작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돌이켜보니 징조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민준이가 집에 가기 싫어한다던지, 할머니한테 있을 때만 편애한다던지, 특정 단어에 과민 반응을 보인다던지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졌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윤정 씨의 고립을 방치한 거예요. 친정에서도 외면당하고 시댁에서도 제대로 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남편마저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라고 한 거죠. 그 스트레스가 결국 민준이에게 향한 거였어요. 물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학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상황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모두가 조금씩 책임이 있는 거죠. 태호는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재혼하고 나서 아내에게만 육아를 맡기고 자신은 도망쳤거든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자신도 잘못이 있어요. 윤정 씨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민준이가 보내는 신호들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든요. 할머니라는 이유로 당연히 손주가 괜찮을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해요.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 계모에 대한 차가운 시선, 육아는 여자의 몫이라는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이 윤정 씨를 더욱 고립시켰던 거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민준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지가 더 중요하죠. 윤정 씨도 처벌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도움도 받아야 해요. 그냥 벌주기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되짚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태호도 이제는 정말 아빠 역할을 해야 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자신의 선택과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직시하고 아들을 위해 진짜 노력해야 하죠. 할머니도 달라져야 해요. 앞으로는 민준이를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하고 아이가 보내는 신호들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하죠. 이 모든 일이 민준이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런 트라우마를 겪다니. 하지만 이제라도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더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건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할머니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아이를 지켜낼 거예요. 그리고 윤정 씨, 지금은 미워하고 화가 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녀도 피해자였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학대한 게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요. 이 모든 상황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워요. 단순히 선악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민준이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 문제죠. 할머니는 민준이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할머니다운 할머니가 되겠다고. 손주를 지키는 게 할머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이에요. 경찰이 도착한 건 신고 후 20분 뒤였어요. 2명의 경찰관이 왔는데 한 명은 중년 남성이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먼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신고하신 분이시죠? 아동학대 의심건으로 연락받고 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아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민준이에게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어요. 안녕, 민준아. 내가 경찰 누나야. 무섭지 않게 물어볼게. 민준이는 할머니 뒤에 숨어 있었지만 경찰관의 부드러운 말투에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민준아, 몸에 아픈 데 있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소매를 걷어서 손등에 화상은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쳤어? 뜨거운 걸로. 민준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번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누가 그랬어? 민준이가 윤정 씨를 슬쩍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순간 윤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태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여성 경찰관이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엄마가 뜨거운 걸로 일부러 데쳤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다른 상처들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볼에 빨간 자국, 팔에 멍 자국, 다리에 상처들. 할머니가 몰랐던 상처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것들도 엄마가 그랬어? 네. 민준이의 대답에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손주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혼자 감추고 있었다니요. 중년 남성 경찰관이 윤정 씨에게 다가갔어요. 부인, 이 상처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정 씨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이유로 아이를 때렸다는 뜻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훈육을 하셨나요? 윤정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 울고만 있었죠. 그때 여성 경찰관이 민준이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민준아, 집에서 무서운 일이 또 있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에 문 닫고 혼나요. 어떻게 혼나는데? 민준이가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때려요. 그리고 밥 안 줘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주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또 뭐가 있니? 캄캄한 곳에 혼자 있어야 해요. 무서워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관들도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어? 여름부터요. 그럼 벌써 몇 달째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자신이 너무 늦게 알아챈 것 같아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윤정 씨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지금 아이가 말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윤정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훈육이었어요. 정말 훈육이었어요. 훈육이라고 하시지만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경찰관의 말에 윤정 씨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태호가 나섰어요. 경찰관님,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하시는데 아이 아버지시면 알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했던 건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성 경찰관이 민준이에게 또 물어봤어요. 민준아, 아빠는 이런 걸 알고 있었어?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집에 없어요. 늦게 와요. 그럼 이런 일들은 아빠 모르게 일어났던 거야? 네. 비밀이에요. 민준이의 대답에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요.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님은 언제부터 의심하셨나요? 며칠 전부터요. 병원에서 화상은을 발견하고 나서. 할머니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례로 설명했어요. 간호사 선희 씨가 준 쪽지, 민준이의 이상한 행동들, 키즈폰 메시지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 쪽지와 키즈폰 메시지들을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민준이에게서 키즈폰을 받아서 경찰관에게 보여줬어요. 협박성 메시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누가 보낸 건가요? 경찰관이 윤정 씨를 보자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보냈어요. 왜 7살 아이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신 겁니까? 집에 늦게 오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윤정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아이가 늦게 오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서였거든요. 경찰관들이 잠깐 따로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아이는 안전한 곳으로 분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분리요? 네, 할머님 댁에서 당분간 지내는 걸로 하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민준이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부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윤정 씨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저 정말 훈육이라고 생각했어요. 훈육과 학대는 다릅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포감을 주는 건 학대예요. 경찰관의 말에 윤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태호가 경찰관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버지로서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의 무관심과 회피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였죠. 경찰관이 민준이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민준아,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싶어? 민준이가 밝게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그 대답을 들으니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도움을 기다렸을지 생각하니까요. 그럼 오늘부터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거야. 이제 무서운 일 없을 거야. 민준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할머니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이 아이를 지켜내야 했거든요. 경찰관들이 조사를 마치고 떠나면서 말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연락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서 할머니와 민준이만 남았어요. 아이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럼 민준아, 이제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민준이가 웃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웃음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앞으로 절대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사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식 조사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준이와 함께 기관을 방문했어요. 상담실에 들어서니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사회복지사, 그리고 심리상담사까지 있었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는 태호와 윤정 씨도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준이도 안녕. 담당자가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지만 예전보다는 덜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조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민준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 소견서, 아동 진술, 물적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예요. 윤정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아동학대범이 된 거였거든요. 윤정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발이요? 윤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아동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학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어요.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윤정 씨가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이 완전히 깨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태호 씨, 담당자가 태호를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로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부모 교육과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이 아버지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했죠. 상담사의 말에 태호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담당자가 민준이에게 다가왔어요. 민준아, 선생님이 몇 가지 물어볼게. 무섭지 않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민준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할머니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좋아요.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잘 자고 있어? 네, 이제 문 닫아도 안 무서워요. 그 말을 들으니 할머니는 가슴이 찡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다시 한번 실감했거든요. 혹시 아직도 무서운 꿈 꾸거나 그래? 가끔요. 하지만 할머니가 옆에 있어서 괜찮아요. 담당자가 윤정 씨를 보며 말했어요. 아이가 아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심리치료와 놀이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안도했어요. 민준이가 다시 예전처럼 밝아질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요. 담당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민준이의 앞으로의 양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특히 태호와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할머님 댁에서 지내는 게 아이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요? 태호가 물었어요. 윤정 씨가 상담과 치료를 받고 태호 씨도 부모 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 환경이 개선되면 그때 재평가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태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아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그때 윤정 씨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윤정 씨가 민준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이는 움찔하며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윤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윤정 씨를 무서운 듯이 바라보고만 있었죠. 엄마가 나빴어. 민준이가 나쁜 게 아니었는데. 엄마가 모든 걸 잘못했어. 윤정 씨가 무릎을 꿇고 민준이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무서워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때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윤정 씨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은 거였죠. 상담사가 윤정 씨에게 말했어요. 지금 아이가 당신을 무서워하는 건 당연해요. 진짜 사과하고 싶다면 치료받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윤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꼭. 그때 태호가 나섰어요.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태호도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가 집에 있었어야 했는데. 민준이가 아빠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집에 일찍 와요? 그럼 민준아, 이제 아빠가 달라질게. 태호가 아들을 안으려 하자 민준이는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 집에 있고 싶어요. 알겠어, 민준아. 아빠가 정말 달라질 때까지 할머니 집에 있어. 담당자가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당분간 할머님이 민준이를 돌보시고 태호 씨는 매주 일정한 시간에 면회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면회요? 네, 아이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해야 하니까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민준이가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아이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안심했어요. 민준이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서 태호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뭘? 민준이를 지켜주셔서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태호야, 이제라도 정말 아빠다워져야 해.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럼 민준아, 이제 아무도 우리 민준이 괴롭히지 못해. 할머니가 지켜주실 거죠? 물론이지.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따라서 웃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민준이의 치료, 태호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다시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말이에요. 쉽지 않을 거였지만 할머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주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민준이는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밤에 잠들 때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문 안 닫아도 돼요? 처음 며칠은 민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잠든 후에도 한참을 지켜보곤 했어요. 평온한 잠자는 얼굴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심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었어요. 주 2회씩 놀이치료를 받으면서 민준이는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었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은 아이의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안정적인 돌봄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준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아이 같아요. 치료사의 말에 할머니는 뿌듯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준이가 깜짝 놀라거나 움찔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도 변화는 확실했어요. 학교에서도 예전처럼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습니다. 태권도장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는데 관장님이 민준이가 많이 밝아졌다고 할머니에게 말해주더라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태호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민준이가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아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민준아, 아빠가 새 장난감 가져왔어. 와, 정말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태호는 부모 교육과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근무 시간 단축을 신청해서 예전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되었죠. 상사가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했지만 상황을 설명하니 이해해 주더라고요. 태호 씨, 일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네, 부장님.
이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겠습니다. 태호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매일 민준이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도 그 변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토요일 오후 민준이가 밖에서 놀고 있을 때 태호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가장 소중한 걸 지키지 못할 뻔했네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할머니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준이 언제쯤 다시 집에 올 수 있을까요? 아직 서두르면 안 돼.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네, 알겠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어요. 민준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윤정 씨는 법정에서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그리고 치료 명령을 받았어요. 다행히 실형은 면했지만 아동학대범이라는 정과는 평생 따라다닐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윤정 씨도 정신과 치료와 분노 조절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받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윤정 씨가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에게 그런 짓을 한 제가 너무 미워요. 치료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민준이가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용서받을 자격이나 있을까요? 편지를 읽으면서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윤정 씨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용서는 민준이가 결정할 일이었어요. 할머니, 윤정이 엄마가 편지 보냈어요? 민준이가 편지를 보고 물어봤어요. 응, 그래. 뭐라고 썼어요? 미안하다고 썼어. 민준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말 안 들어서.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아직도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아, 너가 미안할 일 없어. 잘못한 건 어른들이야. 정말요? 그럼. 민준이는 아무 잘못 없어. 할머니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직도 아이 마음에 죄책감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간호사 선희 씨도 가끔 안부를 물어왔어요. 그날 용기 내어 쪽지를 받고 할머니에게 연락한 게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빨리 알아채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선희 씨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정말 고마웠어요. 만약 선희 씨가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기도 무서웠거든요. 겨울이 되면서 민준이는 더욱 안정되었어요. 학교에서 받아온 그림 숙제를 할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민준이가 그린 그림에는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집 창문에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민준이가 그림 정말 잘 그렸네. 문도 활짝 열어놨어요. 이제 안 무서워요. 민준이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가 정말 많이 회복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민준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아빠도 같이 해도 될까요? 민준이의 제안에 할머니는 놀랐어요. 아이가 먼저 아빠와 함께 하자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물론이지. 아빠도 부르자. 크리스마스 당일 태호가 선물을 들고 왔어요. 민준이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아빠를 맞았습니다. 아빠, 제가 케이크 도와서 만들었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가 만든 거구나.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이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인 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태호가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아빠가 새 집을 준비하고 있어. 새 집이요? 응, 우리 둘이 살 집. 물론 할머니도 자주 오실 수 있게 가까운 곳으로.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어봤어요. 윤정이 엄마는 어떻게요? 태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윤정이하고는 헤어지기로 했어. 이혼해요? 응. 민준이 때문이기도 하고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 민준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정이 엄마도 불쌍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할머니와 태호는 모두 감동했어요. 그렇게 아픈 일을 겪고도 미워하지 않는다니요. 민준아, 너가 참 착하구나. 태호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번에는 민준이가 자연스럽게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저 언제 새 집에 갈 수 있어요? 민준이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그럼 3월쯤 새 학기 시작할 때 민준이의 제안에 할머니와 태호는 놀랐어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한 거였거든요. 정말? 그때까지 괜찮겠어? 네, 아빠. 하지만 할머니도 자주 보러 와야 해요. 당연하지. 할머니 없으면 안 되잖아.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나서 할머니와 태호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뭘? 민준이를 구해주셔서요. 그리고 저도 구해주셨어요. 태호의 진심 어린 감사에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모두 구원받은 거야. 민준이 덕분에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민준이 방에서는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서운 꿈 없이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달이 꿈 같았습니다. 무서운 일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풀렸어요. 민준이는 이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고 태호도 진짜 아빠가 되었어요. 윤정 씨는 비록 멀어졌지만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민준이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 아빠, 그리고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민준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겠다고.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었으니까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민준이 방 문틈으로는 여전히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 불빛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행복한 하루가 될지 기대되었거든요. 민준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선물 같았으니까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한 사람의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로 언제든 연락하실 수 있어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오늘의 이야기, 마음 깊이 간직해 주세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